검색 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또 밤새고 죽겠네 진짜. 방학인데 어째 일이 더 많네요. 조금 방학 때문에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출장 같은 것들을 다 방학대로 몰아버렸고요. 외부 교육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취업 준비 관련돼서 일주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제가 올해 정부 광고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서 이제 정부 광고 관련된 교육도 있고, 그거 말고 일반 외부 강의들도 있고, 원래 하던 일은 일대로 되는데 또 일이 또 갑자기 많이 들어오네요. 또 방학 때라고 해도 논문 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도 계속하고 그지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스타트업의 인력들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스타트업 출신들은 이렇다라고 못을 박는 건 아니고요. 좋은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 많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들이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의 환경에서는 꽤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스타트업 분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저희가 메이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스타트업 분들도 이렇게 큰 회사를 처음부터 컨택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 저희 정도 되는 회사하고 많이 처음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변의 지인분들 통해서 조금 한번 도와줄 수 있겠니? 저기 대행사가 있기는 한데, 혹은 대행사가 없어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문의가 적지 않게 들어옵니다. 한 10개사 정도 만나 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메일 문의를 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일로 연결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유튜브 채널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으면 회사 이름도 다 까고 회사 연락처 집어넣고 영상도 이딴 식으로 만들진 않겠죠. 이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가 그냥 이메일 보고 한 1시간 정도 줌으로 조언 드릴 수 있고, 혹은 이메일로 회신 드릴 수 있고, 제가 몇 날 며칠을 저희 애들을 써서 자료 조사하고 문서화해가지고 정식으로 리소스를 쓰는 게 아니라면 그냥 도와드린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커피나 하나 사주시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지 않은 경우는 그쪽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그 광고비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받기에는 회사의 효율성이 너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인력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일을 쳐낸다라는 개념으로 잘하고 못할 걸 떠나서 그렇게 맞기도 하는데, 저희는 인력이 적고 각 프로젝트당 생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봐야, 저희가 300만원을 여러분들은 소중한 돈을 쓰시지만 저희가 버는 돈은 이제 45만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대행사 간다고 대접받고 관리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절대 아니죠.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퀵 옵티마이제이션을 잡아드리고, 필요하다면 팀원들 보내시면 2-3시간 정도 교육을 해드릴 테니 차라리 내부에서 하시고, 나중에 광고비가 늘어나면 그때 오시라,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분들을 꽤 많이 만났는데, 공통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은 이제 인력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 스타트업 하면 회사의 형태를 스타트업이라고 말합니다만, 스타트업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도 좀 젊은 사람들이 소수가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실제로 그런 회사가 많죠. 전체적으로 인력들이 좀 젊고, 긍정적인 건 회사 문화가 좀 수평적이고, 의사결정이 빠르고 좀 자유롭고 에너지가 넘치죠. 스타트업 분들을 만나보면 의지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젊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처럼 나이가 많은 시니어급에 가까운, 못해도 이제 부서장을 하는 한 12년 차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는 뭐 이미 닳고 닳아서 그렇게 의욕적이지도 않고 일을 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도 자꾸 따지고 이 돈이 아니 이 일이 갖고 오는 어떤 명분도 따지고 뭐 이렇게 되죠. 반면에 저희는 그만큼의 경험이 있고요. 시행착오와 낭비라는 일에 있어서 낭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젊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나쳐가지고 일을 너무 안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도 합니다만. 젊은 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배우는 건 좋은데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를 많이 겪습니다. 이 수레바퀴를 새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건데, 심지어 최적화까지 다 돼 있는 거죠. 그거를 갖다 쓰면 되지. 왜 굳이 네가 만든다고 그 시행착오를 하고 낭비를 하고 난리를 치니? 라는 말입니다. 수레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 근데 이 스타트업 분들이 수레바퀴를 새로 만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그걸 이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다 공통의 업무적 상식이라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한 채로 혹은 배우지 않은 채로 자기네끼리 뚝딱뚝딱 하면서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밟습니다. 이게 좋게 포장돼서 우리만의 성공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은 분명히 중요해요. 맞는 말입니다. 자기네 상황에 맞는 성공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건 중요한데, 그걸 왜 굳이 이미 다 검증되어 있는 매체 활용 아주 101 레벨의 것들까지 그걸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착오를 겪느냐는 거지요. 이게 개인들 차원에서는 어떤 고난 극복이 가져다주는 성취 이런 걸 수는 있겠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낭비고요. 저는 꽤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 키워드를 다 걸어보고 그때 돼서야 일반 키워드는 성과가 나지 않아, 값만 비싸.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 중심으로 움직이는 캠페인에서는 일반 키워드는 걸지 않아. 그 짓을 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들만의 스타트업이라는 정서, 거기에 좀 취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 이하의 주니어 레벨들에서 많이 보이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바깥 세상의 크기를 모르다 보니까 뭐 어른들이 볼 때는 좋게 말하면 패기 넘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미흡한데 오만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뭐 디지털만 한 건 아니죠. 왜냐면 저희가 젊을 때는 디지털이란 게 뭐 없었으니까, 있긴 있었어도 뭐 지금 같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저는 마케팅을 전공해서 학교도 어쨌든 꽤 길게 많이 다니고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마케팅이라는 현업에서 광고주 사이드, 에이전시 사이드도 있었고, PR도 했었고, 전통적인 광고도 했었고, 뭐 사업 개발도 했었고, 컨설팅 펌에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뭐 상장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렇게 20년을 넘게 했는데요. 대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검색 광고 다 해봤다고. 자기 이전에 스타트업 있을 때 자기가 다 돌려서 알고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 꽤 여러 번 만나봤어요. 솔직히 기분이 많이 좋지 않고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물론 그분들 꽤 어려요. 솔직히 40대 되신 분이 그런 말씀하면은 뭐 저도 같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죠. 근데 30대 초중반이 그런 얘기하면 솔직히 좀 웃기죠. 그리고 전문 에이전시도 아니고 스타트업 레벨에서 이 일이 여러 일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이 일이 본인의 전담이 아니었을 텐데 그걸 20년 이상을 마케팅 바닥에 있었고 심지어 에이전시 실무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저는 검색 광고 빠꼼이에요 라는 소리도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주니어는 조금 넘어섰죠. 뭐 이제 막 매니저가 되는 그런 친구한테서 조금 기가 차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처음엔 그러세요 하고선 뭐 참 자신감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경험이 쌓이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할지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말을 한 담당자가 있었는데, 검색 광고를 세팅을 본인이 직접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계정을 들어가 봤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광고 문구를 자기가 세팅을 했는데요.
여기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고 문구 여러 개 걸어서 자기는 어떤 게 더 워킹한지 보겠다라는 건데, 첫째 문제, 이 회사는 저희는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뭔가 포맷을 잡아주는 컨설팅만을 하러 들어갔었는데, 저희 말고 이 이전 에이전시들이 그다지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잘하지 못했다고 해도 분명히 성공 사례는 없어도 실패 사례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들 이전에 시도가 됐던 것들이고요. 당연히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러이러해서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에 이제 제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의견도 전달을 했던 것들이고요. 그거를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검색 광고는 이미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 선택 과정을 도와주는 쪽에 가까운 매체입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의 문구는 두루뭉실한 가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액션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베네핏을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막연하게 뭐 최고예요, 뭐 이런 것들은 검색 광고에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게 워킹하기도 하죠. 다른 쪽의 마케팅 채널들에서는 예를 들어서 푸시형 뭐 배너 광고라던가 동영상 광고, 포스터 이런 데서는 워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검색 광고에서 필요한 카피라이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요것들을 보시면 이게 그 회사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거나 갖다 끼워 맞춰도 대충 말이 되는, 아무 브랜드나 갖다 끼워도 말이 되는 두루뭉실한 막연한 얘기들인 건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정확하게 그 회사가 이렇게 세팅한 거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는 그쪽에 돈을 받고 했었고, 몇 개월 동안 그쪽에 정보를 오픈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 톤 앤 매너로 업종은 다릅니다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너 검색 광고 계정을 회사에서 시켜서 말 그대로 일을 담당을 해봤지 체계적으로 검색 광고를 배워본 적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 뭐 경험이라는 거 무시 못하잖아요. 어쨌든 저도 뭐 제가 주니어로서 10년을 한 것도 아니고 사장으로 1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요, 예전에 AB 테스트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숫자를 볼 수 없는 테스트라는 건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한 거는 광고를 여러 개 세팅한 게 아니라 타이틀 쪽을 구글 광고가 구성해주는 메시지들을 여러 개 세팅한 건데요. 이거 개별 요소들의 혹은 각각의 조합에 따른 광고 성과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성과를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걸 걸어놓고 나중에 뭐가 더 잘 된다는 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죠? 완전히 독립된 광고를 놓고 기관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얘네들 메시지를 조합을 해서 몇 개 독립된 광고를 걸었어야죠. 이거는 광고 요소 3개가 조합돼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 조합이 됐을 때 가장 성과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테스트를 한다는 건지. 제가 뭐 돌려가기 형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받아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찾으면은 그 방법을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그리고 이 메시지들이 조합이 꽤 많이 나오죠. 광고비가 500만 원도 안 돼요. 역시 AB 테스트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 단위별로 그 규모가 너무 작아지면 성과 분석에 의미가 없습니다. 노출 10개에 클릭 2개 나면은 CTR이 20%예요. 그게 노출 10개에 클릭 3개 나서 CTR 30% 이내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수가 적을 때는 항상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비교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위 유닛별로 쪼개지는 예산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해야죠. 뭐 스타트업 친구들이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어떤 회사에 마케팅 스태프를 뽑을 때 그냥 면접관으로, 외부 면접관으로 같이 참여한 적도 있는데요. 자기가 스타트업이 있을 때 소재 50개를 돌리면서 최적화한 경험을 갖고 있대요. 일단 첫째 문제, 그런 각각의 유닛에 할당되는
예산과 거기에 따른 규모, 그 결과로 나오는 분석의 문제가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요거를 판다고 할게요. 요거 하나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메시지가 50개가 나오잖아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품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거 하나 하는데 속성이 그 브레인스토밍도 아니고 광고를 집행하고 돈을 써서 광고를 집행할 정도로 가치 있고 소비자한테 워킹할 거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메시지가 어떻게 50개가 나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그냥 노가다예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더 낫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 결과는 그냥 숫자가 갖는 함의를 다 무시한 기술 통계일 뿐인 거예요. 스타트업 분들이 조금 노력 많이 하고 나름대로 어떤 프로세스를 밑바닥부터 만들어 나가는 거는 존중을 하는데요. 이미 뭐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일은 뭐 여러 일 있겠지만 각 일들로 따졌을 때 선배들이 이 업계의 역사에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존중을 한다면 조금 더 나은 마케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모든 에이전시가, 그러니까 검색 광고 에이전시라고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존중을 받을 만한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뭐 직장인들은 다 자기 일에 있어서 어디가 갖고 막 역사에 남을 만한 위인인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연구원도 다들 등급이 있겠지만 삼성전자 연구원은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집단으로는 바라봐야 하는 거고, 검색 광고를 하는 사람, SEO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가정을 두고 우리가 존중의 자세로 먼저 대해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배우지도 않고 자기들이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방법을 딱 만들 수 있으면 그 학교 안 나왔고 그 회사 안 다닙니다. 이미 훨씬 더 좋은 레벨에 가 계실 거예요. 뭐 컨설팅 회사 가 있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모셔가고 월스트리트 가 있고 뭐 이러시겠죠. 왜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요, 이전에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패턴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행착오들을. 그걸 겪지 않는 방법은 뭐냐? 이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려고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검색 광고 교육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해드리고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캠페인, 모든 브랜드, 모든 제품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도 다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쪽에서 성공한 거 그대로 했더니 여기서 안 될 수가 있고요.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데 브랜드마다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최소한의 실패 가능성을 줄여주는 게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태프분들을 떠나서 또 스타트업에서 많이 보이는 게요, 이제 대표님 문제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대부분 스타트업은 그 대표나 뭐 대표급의 동업자, C레벨의 동업자 몇 명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들이 초기에 모든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행하다가 확장돼서 직원들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초기에는 본인들이 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쳐도 일정 규모가 지나서 챙겨야 되는 직원들이 생기면, 그리고 부서가 생기면 그들의 전문성이라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게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몇십억 투자를 받은 이후에도. 개발자 출신이 마케팅을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큰 마케팅 방향성을 잡는 전략 레벨의 마케팅 개념이 아니라 검색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색 광고의 본질은 뭔지, 배너 광고는 어떻게 하고 동영상 광고의 속성은 뭔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근데 그것까지도 본인이 다 손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케팅이 잘 안 되는 거는 당연하죠. 마케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마케팅 자체에 대한 불신을 자기가 갖고 있고요. 이후에 회사의 마케팅 방향에 그 개인적인 불신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이제 대표는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검색 광고를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집행을 했었더라고요. 뭐 검색 광고뿐이 아니죠. 온라인 광고를. 계정을 딱 봤더니 와, 이러고도 성과가 나면 진짜 좋은 서비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정을 엉망진창으로 운영했어요. 그 스텝을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얘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선 대표는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 자기는 이런 마케팅이 뭐 된다고 인정하지 않은 다른 마케팅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마케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한 마케팅이 잘못된 건데 그런 식으로 답을 내려버리고 있더라고요. 그 역시도 뭐 지적인 오만함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케팅 구조 자체를 말아먹지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저 마케팅은 안 돼라는 선입견만 갖고 있는 거죠. SEO도 어디 파워블로거 몇 명 써보고서는 안 된다고 SEO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검색 광고 하는데 일반 키워드만 잔뜩 때려 넣어놓고선 노출수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뭐 광고비도 많이 나오는데 이러고선 성과가 없다고 답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대표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밑에 담당하는 분들은 금방 나가요. 또 그런 대표일수록 고집이 세니까 회사 내에서 그런 입김을 갖고 있겠죠. 그럼 직원들이 이탈을 합니다. 뭐 와가지고 뭐 2주 만에 나가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봤죠. 좀 스타트업 분들이 사실 스타트업 하면 저희한테 가장 떠오르는 특징이 뭐 에너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유연성이잖아요. 뭐 수평적 조직이 가져오는 의사결정 혹은 지적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인데 의외로 외부에 대해서 되게 닫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조금 더 유연하게 이미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하면 좋은데 조금 자기만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수레바퀴를 또 만드는 수준의 그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이렇게 뭐 작은 회사나 자영업이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에 의사결정 레벨에 계신 분들이 시청을 좀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채용하실 때 주니어는 주니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35살 밑에 정도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이 이미 궤도에 올라 돈도 많이 주고 뭐 이런 회사가 아니라면, 솔직히 그렇게 자리 잡힌 회사면 제 영상 왜 보십니까? 뭐 어떻게든 대표가 알아야 되고 담당자가 알아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라면 제 거를 보실 텐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우리 회사 안 옵니다. 주니어 레벨 35 이하에 이미 프로급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면 우리 회사 안 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당장 저도 그러는데요 뭐. 스타트업 출신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지, 그 사람의 모든 방법이 옳고 그 사람이 성공의 길을 찾았다고 각 매체별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 친구한테 모든 걸 맡기면 되겠구나 라고 마케팅 활동의 의사결정과 조직의 구성 자체를 그 정도 레벨의 사람들을 센터로 놓고 만드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회사 돈으로 연습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표님이시라면 이거 누구 돈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저 예로 들었던 저 광고주가 만약에 내가 사장이고 우리 회사에서 내 돈으로 저렇게 했다? 저는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이 잔뜩 있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뭐 많은 것들을 했다 하면은 조금 환상들이 있는데, 뭐든 그렇죠. 생각한 것만큼 좋지도 않고 걱정한 것만큼 나쁘지도 않아요. 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런 필터는 조금 벗어버리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결과도 좋아질 거예요. 그 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주니어 레벨 때는 많이 비판을 하는데요.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대에 맞진 않을 수 있어도 그 어느 시대에선가는 분명히 워킹을 했었고요. 분명히 그 존재 의의는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큰 회사도 있어보고 뭐 되게 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빡빡한 회사도 있어보고, 근데 지금 저희 회사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뭐 출퇴근 시간 있긴 하지만 뭐 늦는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일 있으면 먼저 가고, 휴가도 근로계약서에 써 있기는 하지만 뭐 휴가계라는 것도 없고,
근무는 상당히 편하게 합니다. 뭐 아침에 비 많이 오면 집에서 일해라 이렇게 하고. 그게 제가 그런 모든 제도나 규범 같은 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또 세대도 옛날 세대고 진짜 사무실에서 재떨이 날라다니고 선배들한테 옥상에서 맞고 할 때니까 해봤고요. 해봐서 그것들의 나름 장단점을 알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 회사의 환경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해보지도 않고 그것들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다른 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좋은 길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방향만 틀리지 자기가 비판했던 것들하고 똑같은 실패를 겪게 될 거예요. 중간 시행착오 과정을. 일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검색 광고는 조금 문제가 많아, 기존의 배너 광고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아 하면 기존에 왜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지 못한 애들만 보지 마시고 본질적인 부분을 일단 충분히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만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